저 굉장히 오늘 활기차시죠? 네. 예, 예. 그 이택님 씨 어저께 꿈 꿨어요? 꿈 뭐 자주 꾸지요. 예. 그럼 어릴 때도 꿈이 아, 그 꿈이요? 네. 그 희망, 포부. 예. 어려서는 뭐 그렇잖아요. 커서 어른들 말씀대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랬는데 됐나요? 그런데 어려서는 말이죠. 정말 꿈이 커요. 하늘 날르는 거, 뭐 대서양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거, 오나시스 이상 부자 되는 거 막 포부를 키우다가 근데 왜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면 그 포부가 쫄아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요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현실하고 좀 타협하는 거, 또 이제 뭐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진리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소박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무슨 의욕이 줄어서라기보다는 네. 좀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손님은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아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네. 어린이 같은 그런 분입니다. 어린이들의 우상이죠. 개그맨 심영래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하여튼 항상 뵈면 왕성하고 항상 뵈면 시글벙글. 하여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가에 미소를 예. 아주 그냥 금치 못하게 하는데 예. 요즘도 바쁘죠. 더 바쁘죠? 좀 바쁘죠. 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예. 내 요새 뭐 말도 못해 덥죠. 더운데 또 요새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코미디 말고 이제 또 내년에 상영할 영화를 그때는 이제 내년에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획을 좀 미리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가리라는 영화. 용가리. 내년에는 상영할 영화를 갖다가 올해 1년 전에. 전 세계 먼저 팔고 옳지. 그러니까 이제 밀라노하고 또 아프마, 깐느 이 세 군데에서 전 세계 팔고 그리고 8월에 이제 상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그러면 해외 먼저 그렇죠.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 상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걸 엄두를 못 냈었는데 예.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도. 근데 그 아이디어만 참 좋으면은 그 사실 얼마든지 갖다 팔 수 있어요. 올해도 제가 만든 그 파워킹이라는 영화하고 드래곤 투카 영화가 실제로 나가고 한 200만 불어치 팔았어요. 심영래 씨는요. 아, 지금 이겁니까? 네, 이 용가리 이 영화인데 이게 그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캐릭터가.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 그 국내에서만 상영하고 끝나는 그런 한국 영화가 아니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한번 그 싸워볼 수 있는 그 한국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용가리가 8번째인가요? 예, 8번째 영화죠. 와, 끈질기다. 그저 심영래 씨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코미디만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제작을 그동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한 줄은 모르셨죠? 예, 그렇게 근데 하셨어요. 사실 그 제 영화 하면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영과 땡칠이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리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영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화. 재미있었어요, 그게.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정말 아무것도 국내에서 상영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조금 더 거기다 성의를 쏟고 기술 개발에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1년 전서부터 하니까 영화 작업이라는 건 준비 작업이 95% 그렇죠. 예.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네. 해보니까는 네. 준비 작업이 철저해야지만이 그 맞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인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싹 써가지고 영화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1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만드는 거죠. 준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포스터도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마침 잘 된 게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세계 영화제 나갔을 때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뭐 일본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하다못해 저 스리랑카까지 영화가 나와서 자기네 자국 영화를 파는데 우리 한국 영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마침 다행히 이제 한국영화진흥공사하고 삼성영상사업단 그렇지.
두 군데 부스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전에는 그 위탁했어요. 미국 회사에. 근데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정말 이 삼성 그 부스에다가 우리나라 용가리 영화를 놓고 전 세계 목표 한 1,000만 불어치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아예 세계에서 먼저 팔고 상영하자 이렇게 기획을 잡아놓으니까 아주 뭐 외국에서도 반응이 좋고. 예. 그럼 영화 제작 8개 했으면 상당히 수익 고생 많이 했죠. 처음에 그 이제 그 티라노의 발톱이라고 공룡 영화 있었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 공룡 영화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일본 거, 미국 거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거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이 마저 우리나라 영화도 한번 만들자. 근데 실제로 공룡 같은 게 있어야지 그런 기술적인 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못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공룡사로 외국을 나갔어요. 일본 오야타 프로덕션에 가봤더니 공룡 한 마리 만드는데 거의 1억 돈을 달래요. 그 미국 갔더니 그것도 더 달래요. 이렇게 줄 바엔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구 아토모빌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가지고 미대 나온 친구들,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기술을 배우고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가는 거죠. 그래서 공룡을 11마리 만들었는데 와 11억 원어치. 그렇죠. 그쵸. 팬네들은 돈이 앞서 돈이. 그래가지고 아이. 그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영화를 이제 딱 기획해서 딱 만들었는데 그 주라기 공원이 같이 붙는 바람에 예라이. 스필버그 짜증나대요. 정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그 발톱은. 4년 됐죠, 4년. 그게 운이 안 좋았네. 예, 주라기 공원하고 같이 붙는데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같은 공룡인데. 그 잘 맹글어도요. 그때 가서 뭐 하고 그 극장가에 뭐가 같이 경쟁하느냐 그 스타트 라인을 잘 근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참 느낀 게 예. 그래서 그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의 용가리를 수출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안 쌓이면은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겐 늘 웃음을 선사 네. 심영래 씨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영화 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또 그랬어요. 아니 그 또 무슨 엉뚱한 일을 뭐 하나 하는 거 아닌가? 맞아. 뭐 그런데 한두 편도 아니고 벌써 7, 8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게 공상과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제가 그 공상과학 쪽으로다가 간 게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좀 불만이었었어요. 우리나라 그 영화하고 외국 영화하고 불만이 뭐냐면 정말로 외국 영화는 막 킹콩이라든가 그때 당시 뭐 공룡 100만 년, 막 진짜 스타워즈 막 이런 쪽으로다가 어마어마한 참 재밌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한 우리나라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저 하늘에도 슬픔이 맨발에 예, 맨발의 청춘 좀 나요. 맨발의 청춘은 그래도 팩이나 있었다. 아, 그러니까 전부 이제 울고 짜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참 볼 게 없더라고요. 아니 보는데도 보고 나면 슬프고. 아니 맨발의 청춘은 볼만 그건 볼만.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 분야 공상과학 영화를 좀 만들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심영래 씨는 왜 맨날 공룡 영화만 만들었느냐고.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야지만이 나중에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지. 맞아. 이것저것 계속 하면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도 안 따라갈 뿐 여건도 그렇게 안 돼갖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네. 예. 근데 말이죠. 대개 부인들은요.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심영래 씨 하면요. 정말 개그계에든 탑인데 그것만 해도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날라리로 대우받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구데기 탈을 쓰고 다 앞으로 가나. 영화 제작이 그렇게 위험한데 저도 저버텀이라도 우리 남편이 하면 황당무계한 행동하는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영화 제작하면 한 달은 딱 옆으로 곁눈으로 딱 눈을 훑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심영래 씨 부인은 좀 이렇게 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반대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그 일이 네. 분야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 영화 만드는 거하고 제가 만드는 거하고 틀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건 굉장히 단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기 있는 배우를 써서
후다닥 찍어서 비디오 판권 팔고 상영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말고 이런 개념하고 저는 장기간으로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옳지. 그리고 이제 시장도 넓고 그래갖고 저보다도 더 과감하게 예, 뒤에서 하라고 부인이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계산적이죠. 성공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죠. 아이 예. 계산적이라기보다는 뒤에서 힘을 주는 거죠. 네, 힘을 주죠. 말려서 예. 뛸 일도 아닌데 기왕이면은 최선을 다하게끔. 아 근데 하라는 거. 그 사실 그 저희 집사람이 참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렵죠. 뭐 슬슬. 바가지나 긋고 그냥 막 그냥 그래 하는데 자, 굉장히 기분 제가 안 나쁘게 상당히 잘 도와줘요. 이제 부인 칭찬 아니, 아니, 슬슬 자랑 진짜로. 나오고 이제 시작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가 얘기하는 걸 있으면 자기 아이디어도 또 해주고 예. 또 만화책 같은 것도 빌려서 서로 요런 아이템도 또 한번 넣어와라 옳지, 얘기도 해주고. 옳지, 예. 근데 그 영화에 참 관심이 많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야 영화를 참 해봐야 되겠다. 근데 원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빨간 마오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 F-86 그 제트기 가지고 이제 멋있- 찍은 영화인데 멋있었지. 그 처음이죠. 그러니까 뭐 공중- 외국 영화는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그 진짜 막 공중전 벌어지고 막 그냥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그 재봉틀 있잖아요. 어머니 재봉틀. 예. 그 동그란 거 발로 하면 저 동그란 거. 아, 옛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조종사라고 해갖고 하루 종일 안 나오고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뭐 미국만 해도 정말 뭐 그 큰 메이저 회사들 많잖아요. 참. 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허리우드는 아예 그냥 그 도시 하나가 전부 영화 도시인데 그렇죠. 우리는 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충무로 나가 봐도 어떤 영화사라고 가봐야 사장하고 경리 하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영화사인데. 지방 장사가 제일이지. 예. 지방 장사가 이제 누구 써라 그렇지 않으면 안 사준다 그러면 그 배우 쓰는 거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는 참 말이 안 되게 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제가 그래서 영화는 하고 싶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KBS에서 개그 콘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에 내가 데뷔를 하고 나서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예. 이제 개그맨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예. 나도 그게 근데 원래 또 궁금했어. 개그도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예. 차프린 좋아해야 되고. 그 아버님께서도 또 뭐 수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 브라자 수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 브라자 종류를 그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브라자 종류도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뭐 망사 브라자, 몰드 브라자, 와이야 브라자 뭐 해갖고 또 와이야 브라자는 그때 최초의 그 밑에 그 철사 들어가는 철사 거. 들어가 있어. 아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됐고요. 나는 거기에- 됐으니까 저기 그 아버님이 그 무슨 뼈 따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속옷 수출을 하시는 일을 하셨군요. 예. 그랬는데 그렇죠. 그럼 집안이 좋았던 모양이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때 유리파동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70년대. 네. 그래갖고 그때 아버님이 그 수출한 그 물량 크레인 먹고 그래갖고 다시 또 해갖고 엄청나게 손해 많이 봤죠. 그래갖고 아버님 쓰러지셔갖고 사업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때입니까? 그 무렵. 예. 그때 그러면 심영래 씨가 개그맨 되기 전이죠. 전이네요. 전에. 예. 아. 나 군대 있을 때. 예, 군대 있을 때. 그래 심영래 씨 군대에서 제대해서 방송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 그래? 예, 그래서 앞으로 개그를 뭐 할 것 같다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뭐 재능도 있는 것 같고 재밌게 모습이 그래서 성공하겠다 그랬더니 금방 출세를 하더라고요. 출세는요, 뭐 아직 멀었죠. 뭐. 아니, 예. 그때 그래서 개그 콘테스트 나가서 바로 한 번에 됐나요? 그때 한 번에 됐죠. 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셌어요. 정식으로 이제 KBS 제1기 개그 콘테스트인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을 뽑는 건데 1등이 그때 대상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굉장히 컸죠. 제 친구가 봉급이 그때 한 달에 28만 원이었으니까. 대학 초봉에. 네, 그게 이제 2배였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상금도 타가지고. 그렇고 한번 자. 개그맨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동상으로 됐어요. 동상. 그래갖고 5만 원 받았죠. 아, 그래서 그래도 5만 원 그래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 내복 사가지고 옳지. 갖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방송국 딱 가니까 워낙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주병진 씨, 뭐 김영권, 뭐 장두석, 최양락 또 이쪽에는 김병조 씨, 이주일 씨, 뭐 일단은 뭔가 막 하고 근데
근데 그때 당시 개그맨들은 전부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개그맨 누굽니다, 전부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 하면 참 똑똑하게 그냥 말만 웃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스탠딩 개그. 예. 이걸 어떻게 전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심형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처음에 개그맨들은 욕 많이 먹었죠. 이거 개그맨 질 떨어진다고. 왜 아무나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런 거 어따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펭귄도 됐잖아. 펭귄. 그때 그래서 하여튼 펭귄 보느라고 밥을 일찍 먹었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 아이디어 낼 때도 선배들한테 욕 먹었죠. 여기가 무슨 뽀뽀뽀냐? 무슨 펭귄복 입고 나와갖고 하게. 근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연구했는데 그 다음 후속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개그맨들이 자기 캐릭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심형래 하면 뭐 안녕하세요 연구라든가 펭귄이라든가 파리. 네, 이런 캐릭터들이 생각나듯이 맞아. 자기의 그 다음 작품을 생각을 했죠. 근데 펭귄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동물의 한 걸 보는데 펭귄이 북극에서 이렇게 오더니 미끄러져갖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진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아 저걸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펭귄 목 맞춰가지고 입술도 펭귄 부리를 만들 수가 있어야죠. 사람 이것도 부리 그래서 하트처럼 하고 볼은 추운 데 있으니까 빨갛게 하고 여기는 머리는 이렇게 펭귄처럼 하고 그리고 빵 모자 하나 쓰고 그러고 이제 했죠. 그리고 펭귄이 원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펭귄 소리를 멘트 넣고 파리는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오래된 팔이죠. 오래된 거. 이따만 하고 독수리만 한 거. 묵은 파리. 그 계속 날아다니면서 딱 앉자마자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저 파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 진짜 파리들이 그래요. 그냥 안 하고 계속 앉으면 이렇게 있으면 맞아, 이렇게 비비죠, 이렇게 비비요. 그러는데 왕파리는 또 비비는 게 틀려요. 오래된 거. 어떻게 상태 해요? 안 좋은 파리 있잖아요. 막 아무데나 부닥치는 거 있잖아요. 윙 하면서 텅텅 부닥치는 그건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딱 앉으면 오래돼갖고. 이게 엉긴다고 막 이게. 엉겨. 요만한 날파리도 있잖아요. 이거. 그 파리 종류도 여러 가지죠. 아유, 참 근데 연구도 제가 많이 하셨어. 이 코미디를 하려면 이 동물들의 그 성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저는 하여간 이까지 해요, 이. 이는 어떻게 그 조그만 거 어떻게 관찰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관찰을 하면은 처음에 그 사파리라고 아시죠? 그 자연농원 가면은 예, 그 사파리. 버스 타고 들어가면서 사자 보는 거. 사자가 진짜 막 옆에서 버스 옆에 쫙 다가오고 막 그럴 때 처음 들어왔을 땐 난리 났었어요. 이 사자들이 버스 들어가면 왕왕 달려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버스들이 사자라고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버스 들어오면 쳐다보는 게 어떤지 알아요? 옛날에는 버스 오면 이랬었는데 지금은 버스 오면 오지도 않아. 하품만 하고. 귀찮은 거야? 조교들이 막 그냥 뒤통수 찔르면 옛날 뒤통수 찌르면 난리 났지. 까 이랬었는데 지금 찌르면 찌르는 대로. 아니 또 오늘 아침 내내 이러다 먹겠어요. 아유. 그저 집안의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칠남매입니다. 그 중에 예, 6번째. 그러니까 장남인 줄 알았어. 누님들이 좀 많았죠. 예, 형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누님이고 내 동생. 여동생 하나 있고. 근데 그렇게 다 형제들이 심형래 씨처럼 남을 웃기는데 소질이 있어요? 뭐 그렇게 소질 있는 게 아니라 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웃긴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하는 쪽인데 저희 그냥 누님이나 형님들은 다 평범하고 진짜 어릴 때부터 그 성격이 좀 활달했겠어요. 예, 좀 이제 뭘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창조력이.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님 제가 보낼 뻔했잖아요. 왜 어떻게 해요? 보온 장갑을 제가 하나 발명 특허낸다 그래가지고 보온장갑. 옆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방바닥에다 코일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코일을 이렇게 감더니 전기줄. 스위치를 탁 넣으니까 떳떳해져요. 그치. 그때마다 전기장판이 없을 때 전파상에서 와가지고 몰래 했어. 예 그걸 딱 보고 보온 장갑 만들면 되겠다. 내 특허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 아버님 새고 사온 그 장갑을 뒤집어 까가지고 그에다 코일을 감았는데 이게 선이 어느 정도 길어야지 되는데 짧으니까 그거 딱 뒤집어갖고 내가 딱 껴보니까 좋다. 속개도 여기다 이제 해갖고 세상에. 저희 아버님 신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거 잠깐만 껴보세요. 뭐야? 내가 끼고 신문 보더라. 전기 코드 꽂자마자 기절했다고요. 이게 터져가지고. 아이, 아이고. 야, 또 한 번은 이제 자동으로 먹이는 우유통 개발한다고. 자동 우유. 저희 쿤느님이 애기를 낳는데 제가 만만하니까 저보러 애를 보내는 거야 자꾸. 근데 우유병을 들고 있으면 먹이면 안 울고 안 먹이면 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철사로다가 또 자동으로 먹이는 우유통이라고 여기다 딱 채우는 거. 껴갖고 우유병을 딱 겨냥해서 이제 딱 맞춰서 딱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실컷 나갔다 놀고 왔는데 애가 귓구멍에도 우유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온통 뒤집어가지고 그냥 콧구멍, 우유통 완전히 그냥 애가 이상해. 보면 걸릴까봐. 그걸 빨리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하지. 그래서 우리 세수하듯이 일반 세수 애 씻겨가지고. 참 발명하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했죠. 그 발명이 아니죠. 큰일 날 뻔한 얘기지. 그게 발명.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해본다는 거 이렇게 한번 시도 안 되는데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뭐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바시락거리고. 예, 또 칫솔도 또 누구 또 이를 치약 안 묻히고 닦는 칫솔 만든다고 해갖고 칫솔 자루를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치약을 짜서 돌리면 이 치약 그 소리 는 대로 치약 올라오게 돌려갖고 그 짜면 아이디어 되네. 한 번 닦으면 썩더라고 치약이 나중에 오래 걸어놓으면 그래 아이디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해본다는 게 이게. 네. 근데 그 이것저것 다 쑤시고 다녔는데 언제 그 병이 좀 고쳐졌어요? 그래? 예? 언제부터 그 병이 없어졌느냐고. 아니 뭐 그 그래도 병 어른 되면 좀 없어지잖아요. 여전해요 그냥 요새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냥. 변함이 근데 없어요. 뭐 만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또 어릴 때 한번 또 제가 한번 혼난 적 있어요. 그 발명하고 뭐 이런 걸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한번 우리는 어릴 때 한 못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그때 학교에서 살았어요. 빵 나눠주고 그럴 때인데 그래. 회충 많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뭐냐면 용의 검사했다고 변 검사. 가져오라고. 누가 많이 있나 해갖고 그때 회충약을 줬는데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걸 안 갖고 왔어요. 늦어가지고. 그래서. 안 갖고 오면 혼나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개가 실내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린 시절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내가 그걸 갖다 줬는데 일주일 후에 저만 따로 부르더라고요. 왜? 뭐야 왜? 회충약을 한 15인분을 저를 줬다고. 한꺼번에 먹으라고요. 아니 뭐 5만 가지가 다 들었다. 자, 그럼 성격은 활달하고 이랬기 때문에 집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에 좀 어려웠어. 뭐 그런 때도 예.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조인회라는 건 뭡니까? 학교 맞아, 다닐 때. 맞아. 학교 다닐 때 그 조인회라고 최초의 그 우리나라 그 행글라이더 팀을 만들었어요. 참. 날른다고. 예, 그래서 이제 백준음이라고 세조자 예, 사람 인자 해갖고. 근데 그때는 이제 행글라이더가 나온 게 없고 파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청계천 가서 알루미늄 파이프 사다가 그 세일 사다가 눈대중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잡지 보고 사람 길이하고 그 사람이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사람 길이하고 그 무게 중심 놓고 그 펴서 그 안산이라고 있죠 안산. 안산. 그 연세대학교 뒤쪽 그 예, 안산. 예, 안산. 거기서 낮게 날라갖고 진짜 타고래다가 나중에 안양 뒷산으로 가서 탔는데 근데 위험하지 않았어요? 안 뜨면 위험해요. 오히려? 안 뜨면 안 뜨고 처박히는 게 5개 만들면 3개는 안 뜨니까. 아니 떠도 만약에 이게 뭐 위에서 조종 예, 해가지고 조종하는 어디로 건 뭐 그 무게 중심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네. 상당히 스릴이 있죠. 근데 성공한 글라이더 만나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소아링이라고 그 소아링. 소아링이 뭐냐면 이제 글라이더가 점프해서 딱 날아가면 살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바람이 있어요. 옳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치마 치는 거. 한 15m 정도 그냥 쫙 올라가요. 그냥 근데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산이 막 그냥 완전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목숨 걸은 거죠. 목숨. 근데 그때만 해도 또 워낙 또 나는 걸 또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뭐 비행기 살 돈도 없고. 근데 책에서 마침 또 이제 행글라이더 나왔으니까. 그때 백준음이라고 지금 그 조인의 옛날 회장이었었는데 네. 그 친구하고 나하고 유병재라고. 근데 그분 그 유병재는 행글라이더 다 지금 죽었죠. 아유. 그때 여의도에서 그렇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최초로 차로 다 끌고 뜨는 그런 그 실험 비행 하다가 아. 그 돌풍이 부는 바람에 한강 방에서 날라오는 그 돌풍이 굉장히 그래갖고 그 처박혀 갖고 예. 한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친구 생각이 좀 나요. 아유. 심영래 씨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처박히진 않았나 근데 보죠.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그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런 도전적이고 그 사실 그 발명 창조적이고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집안에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누가 컴퓨터 하면 누가 또 컴퓨터 시키고 누가 맞아. 피아노 하면 누가 피아노 시키고 맞아. 누가 태권도 하면 태권도 시키고 그러니까 전부 기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그 아이들의 개성이 뭔지 파악을 해갖고 맞아. 밀어주진 못할 망정 그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주면 맞아. 좋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하겠다는데 맨날 다리 그 처박혀갖고 실도 치고 내려왔을 때 행글라이더는 좀 말리셨어요. 위험하니까. 예, 행글라이더는 말도 말아요. 산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너무 멀리 그 목표 지점에 못 앉고 그 넘어간 마을 있거든요. 그 마을 허건나 정전되고 전기줄 끊어먹고 아이고. 또 소 묶고 노는데 송아지 배로 다 떨어져 갖고 그 송아지가 애를 안 낳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번 지붕으로 떨어져갖고 어떤 분이 자장바람 뛰어났더라고요. 이분은 자다가 다리 하나가 쏙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은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사실 그런 시도가 있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니까는 그걸 못 느끼지만 일평생 부모님들이 키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때 맞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 예, 그 사회 적응도 저렴하게. 빨리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런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발전이 없어요. 뭔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고 말썽도 좀 부리고. 그렇죠. 시도 안 해보고 맨날 있는 것 같다가 하는 걸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제 애 나이 때까지 우리가 신명래 씨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고요.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모자라는 듯 하면서 맨날 당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제 뭐 애도 낳고 마누라도 이제 든든한 마누라인데 좀 떳떳하고 파워 있는 그런 역할로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근데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뭐 배역이 뭐 저를 갖다가 뭐 멋있는 뭐 정말 그 영화 배우처럼 뭐 최민수 역할이라든가 뭐 아랑동 역할을 갖다 저한테 준다고 해서 어울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배역에 가장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맞아. 그러니까 차프린이 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다리 띠뚱띠뚱대고 코시험 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멋있게 소화해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웅이 된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뭐 아랑드롬처럼 분장하고 나가갖고 얘기 그렇게 한다고 그거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웅적인 그 생명이 더 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너무 변화를 원해요. 굉장히 좀 바꿔봐라 하는데 외국은 안 그래요. 한 맞아. 가지를 갖다 그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그걸 갖다 오래 그 캐릭터. 예, 그 캐릭터가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없죠. 일본만 해도 맞습니다. 무슨 과자 하나를 만든다. 우동 국물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국물을 대를 이어서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우리는 빨리빨리 바뀌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맥이 기존에 있던 그 문화재 같은 것도 정말 재개발한다고 없애버리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하나도 정말 공룡 영화하면 그쪽에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열과 성의를 쏘면 나중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공룡 영화 한다가 한 번 했다고 자빠졌다고 우리나라는 공룡 영화 안 돼. 아, 그건 내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옳지.
뭐가 문제점인가 파악하고 어떤 캐릭터가 좋은가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다가 해나가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심영래 씨가 하는 연기의 측면에 봐서도 그래요. 한 가지는 한쪽은 이제 뭐 스탠딩 개그라고 해서 서서 말로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심영래 씨는 슬랩스틱이라고 해서 약간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바로 심영래 씨를 더 좋아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런 듯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요즘 얼마나들 각박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면은 오히려 좋아. 근데 이제 지금 뭘 이제 여쭙고 싶으냐면 그런 면은 이해를 하는데 예.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아기가 커가니까 그 아이가 혹시 TV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왜 자꾸 넘어지고 맨날 맞을까? 왜 남보다 잘 못한 듯한 면을 보여줄까 하는 그런 아이가 보는 측면 때문에 엄선생님 그걸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살, 4살 때부터 지금 영과 땡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연구라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가장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없고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아이들이 않지. 볼 때 자기랑 같이 순수한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다음에 커도 사실 지금의 연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옳지. 예, 인간적인 예, 거. 예. 예. 그리고 제가 변해갖고 뭐 사장처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보다 한 번 심형래는 죽을 때까지 심형래지 옳지. 연구지 이게 뭐 그 변하는 걸 우리 딸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만큼 우영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주위에 어머니나 아내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도 마음 못 놓으시죠? 걱정되셔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다른 거는 뭐 별 걱정 없는데 네.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니까 이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노인네대가 되시면은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데 제일 또 바쁘고 또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또 바쁘거든요. 자기 또 사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을 좀 못 쓴다는 거.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계세요. 누님 집에. 네. 형제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은 어머님에 대한 걱정은 심영래 씨가 있는데 네.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자라온 심영래 씨에 대한 어머님이 걱정은 안 하실까요? 심영래 씨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걱정은 항상 그 담배 때문에 담배 피지 많이 말라 피세요.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기도문 맨날 하루에 천주교예요. 굉장히 그 독실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분도표 묵주 갖고 다니라 그러고 차에다 맨날 이제 왜 제일 반지 큰 안 걱정이죠. 꼈어요? 반지 껴야지. 제 지갑에 갖고 다닙니다. 항상.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조언해 주시는데 전 정말 고맙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맨날 그 주무시기 전에 저희 집안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때 참 어른들 얘기만 나오면 눈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되게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 이렇게 개그맨들 뵈면요 바깥에서의 작업이 너무 고달퍼서 그런지 집에만 가면 네. 글빵 훈장같이 말이 없대는데 어떠세요 심영래 씨는 댁에 저는 가면?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더 웃겨요. 아니 그것도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하루는 이제 생방 때문에 네. 저희 개그맨 후배가 아침 7시 일찍 전화를 해요. 그 저희 집사람이 자면서 전화 받더니 네. 그 전화 딱 받더니 후배 개그맨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내가. 안에 들어가면은 남편 개그맨, 전화로는 후배 개그맨, 밖에 나가면 선배 개그맨. 이놈의 개그맨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도 아주 그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자,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지금 성인이 돼서도 그 꿈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심영래 씨.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야, 역시 그 속에는 또 남다른 그런 아, 면이 있었구나. 네, 오늘날 놀랐습니다. 성공하기 이전에는 개그맨 외적에 다른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앞으로도 지금 용가리 계획하는 거 하고 이제 용가리 영화 기획하고 요 용가리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내년쯤에
제가 만들었던 그동안 영화 있잖아요. 그 티라노의 발톱이라든가 파워킹이라든가 드래곤, 투카, 용가리 이 영화를 찍고 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스튜디오 옆에 테마파크를 만들어주게요. 테마파크. 예, 그래서 영화 서양엔 다 있죠. 테마파크. 옳지. 우리나라 그 미국은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가 워너브라더라든가 이런 다 콜롬비아 있죠. 스튜디오라든가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본만 해도 도에이 영상타운이라든가 그 중국 가면 심양 그 촬영소라든가 뭐 각 나라마다 전부 그 영화 촬영소가 굉장한 이 관광 수익을 올리고 그럼. 자기네 나라의 그 문화를 그 관광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공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원 가도 청룡열차 바이킹밖에 없으니까. 테마가 없는 거죠. 예, 테마가 전혀 없죠. 파크는 있는데 테마가 예, 그래서 그 테마 파크를 제 영화를 이용해서 그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말 기대할게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그래서 일입니다. 저 다 만들 줄 아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거 실제로 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용가리가 건물 무너뜨리는 거, 다리 부시는 거, 전투기하고 싸우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와서 가족들이 어떻게 촬영하나. 옳지, 맞아. 예, 스턴트맨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등장 인물들 인형들하고 어린이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그대로 좀 사진 해주시고. 찍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우리 심영래 씨 네, 만나서 쭉 심영래 얘기 씨. 들어보니까 정말 존경받으실 아예 아직 만해요. 종교하려면 아직 멀었죠. 아니에요. 저는 다른 면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 개그맨자가 80면서도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 영화라는 것은 어떤 사상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등짐을 지고 이렇게 깃발 들고 나섰대는데 저는 정말 그 뭐 몇 년 먼저 나왔지만 우리 심 사장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심영래 씨 기획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데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대하겠고요. 어떻게 은지 하나로 만족입니까? 더 계획 없으세요? 내년쯤에 이제 또? 그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꿈을 펼치는 사업을 하는 심영래 씨의 그 일이 잘 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